몇 달 전 일이에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기대감 대신 첫 생각이 그거였어요. 다음 달에 일이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축하할 기분은 없고 바로 그 돈을 통장으로 옮기고 최악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재정도 크게 문제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을 언제나 사라질 것처럼 대하는 습관이 있죠. 두려움에서 결정을 내리면 현실 기반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통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기분, 자기 인식, 내가 받을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의 돈 결정을 내려본 게 언제인가요? 욕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조용한 불안감 때문에 결정을 내린 적은 없나요? 대부분 우리는 돈에 대해 불안한 것이 책임감이라고 스스로 설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사람이라는 식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채택한 부족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중요한 건 부족감은 반드시 현재 재정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괜찮은 소득, 저축, 투자까지 가지고 있어도 부족감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는 뇌의 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 영원히 남기도 합니다. 뇌가 돈을 항상 위험한 것으로 학습해 버리는 거죠. 쓰는 매 원을 나중에 절박하게 필요하게 될 돈으로 여기게 됩니다. 심리는 단순합니다. 뇌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손실을 피하려는 반응이 켜집니다. 돈을 잃는 고통은 같은 액수의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손실은 이득보다 대략 2배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을 쓰는 고통이 2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 공과금, 생활비 같은 현실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신경계는 모든 금융 결정을 생존 문제로 처리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장기적 사고가 멈춥니다. 기회가 보여도 보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기만 하게 되죠. 문제는 부족의 사고가 더 주의 깊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돈 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두려움으로 의사결정하면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투자하는 걸 피합니다. 잃는 게 두려워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확실한 손실을 보장합니다. 불안 때문에 저임금 직장에 머물기도 합니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과소평가당하는 상태보다 더 괴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연봉 인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소비조차 위험하게 느껴져 포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을 편하게 해줄 더 좋은 컴퓨터를 사지 않았고 강의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기회를 포기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쓰기 두려워서 멈춰 있었습니다. 잃지 않으려고만 하다 보니 이기는 방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 연구도 이를 보여줍니다. 부족감을 느끼면 주의가 좁아집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보게 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부족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투자를 안 하니 돈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느라 제자리에 머물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건강과 인간관계, 일 집중도까지 악화됩니다. 두려움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다만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진 돈이 없는 데 있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과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어려움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부족의 사고는 선택지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치상 괜찮다는 계산이 나오는데도 두려움에 마비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바꾼 질문은 이랬습니다. 이걸 살 여유가 있나를 묻는 대신 내가 실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대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통제감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감각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니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방패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쓰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더 좋은 컴퓨터를 샀고 수입을 올려준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무조건 싼 것만 고르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나니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실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뭔가에 돈을 쓰려 할 때 잠깐 멈추세요. 공포에 빠지지 말고 숫자를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실제 통장 잔고, 고정비, 수입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쓰면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3달 후에는?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고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큽니다. 20만 원짜리 지출이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고 100만 원짜리 투자가 모든 걸 잃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묻기도 하세요. 이걸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그대로 제자리에 머무나? 스트레스는 계속되나? 성장 기회를 놓치나? 이는 무분별한 소비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기반으로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부족의 사고가 여러분을 보호할 때와 발목 잡을 때를 구분하세요. 감정적 안전망 대신 실제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자금, 비상금은 지속적인 걱정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줍니다. 3달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두면 절박함이 아니라 안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협상도 더 잘하고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망조차 만들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만 쌓는다면 동일한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진짜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입니다.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희소합니다. 돈은 흐릅니다. 더 벌 수 있고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얼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저도 가끔 불안합니다. 다만 이제는 진짜 걱정인지 오래된 프로그래밍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돈을 항상 사라질 것처럼 대하지 않는 순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지만 정체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직장은 불안하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과 마비는 다릅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에 지배되는 것도 다릅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두려움에 기반해 움직이는지 현실을 보고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숫자를 확인하고 두려움이 사실과 맞는지 검증하세요. 맞지 않으면 다르게 선택하세요.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부족의 사고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작게 만듭니다. 그곳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자격이 있고 미래를 위해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번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들로 달라집니다.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판단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머니 스케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